이번에는 토목기사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토질 및 기초에 관한 내용 중 토목기사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요. 유선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험생들 또는 수강생들 중에서 질문을 많이 했던 주제고요. 한번 알아볼까요? 물론 이미 공부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지표면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널말뚝 시트 파일이 이렇게 있고 칠판 뚫고 지나가는 방향으로 상당히 길다. 그래서 널말뚝폭 B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 바닥에는 물이 흐르지 못하는 안반층, 불투층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반층 위에는 물이 잘 흐르는 모래와 같은 투층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널말뚝 왼쪽에는 물이 일정량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지표면에는 지하수면이 이렇게 지표면과 일치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 상류축 지표면, 요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했을 때 요 상류축 지표면 A점과 하류축 지표면 한 점인 B점을 잡고요. 그러면 이 상류와 하류축의 요 수위차를 우리 H라고 하는데 수치값으로 6m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면을 요 지표면을 했을 때 A점의 전수도가 B점의 전수도보다 6m 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전수도가 큰 점에서 작은 점으로 물 입자가 이렇게 이동할 거고 물 입자가 이동하는 하나의 선을 우리는 유선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이제 유선망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유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고거의 수직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개의 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이런 선들을 우리는 전수도가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이다라고 해서 등수두선, 이퀴포텐셜 라인이라고 말을 해.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겠지만은 유선수, 유로수, 그 다음에 등수두 선수, 그리고 한 유로당 등수두 면수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유선수는 눈에 보이는 유선 하나, 두 개에다가 숨어있는 유선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요 널말뚝 왼쪽 지표면상에 있는 물 입자가 널말뚝을 따라서 하류축 지표면까지 가는 거. 요것도 하나의 숨어있는 유선이다. 그 다음에 또 안반층 바닥면을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요것도 또 하나의 유선. 그래서 숨어있는 유선 2개 플러스하면은 4개의 유선수가 이 그림에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변수로 NF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유로스는 뭐냐? 인접한 2개의 유선으로 이루어지는 띠 모양의 물길을 우리는 하나의 유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하나, 둘, 3개의 유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유로수는 유선수보다 하나 적다라는 거. 그래서 4에서 1 빼면은 3개의 유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등수두 선수, 전수도가 같은 점을 연결한 등수두 선수는 파란 선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5개. 눈에 보이는 거, 생거 5개에다가 숨어 있는 거 2개의 유선. 상류축 지표면 요것도 전수도가 같은 점을 연결한 하나의 등수선이고 하류축 지표면 요것도 전수도가 같은 점을 연결한 또 하나의 등수선. 그래서 숨어 있는 거 2개 플러스하면 7개의 등수두선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유로당 등수두 면수 요거를 우리는 ND라는 변수로 표현을 해서 침투율량 구할 때 사용을 하죠. 그럼 요거는 아무 유로나 취해도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명확하고 등수두 면수를 세기 쉬운 요 가운데 요거를 잡을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개. 그죠? 그러면 뭐보다 등수두 선보다 하나 적은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등수두 면수는 등수두 선수보다 하나 적게. 그래서 이 7에서 1 빼면 6개의 등수두 면수가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유로도 똑같아요.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5, 6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 6개니까 한 유로당 등수두 면수는 어느 유로를 잡고 세어도 개수가 똑같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 유선망의 성질에서 인접한 2개의 등수선 사이는 길이는 다르지만 이 투수층이 균질하고 등방일 때는 등수두선 간 수두손실은 동일하다는 성질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요
A점에서 요 유선을 따라서 B점까지 가면은 몇 단계 가는 동안에 수도가 얼만큼 소실되나. 여기서는 우리가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A점의 위치수도 0m고 압력수도는 B에서부터 세우면 압력수도 6m. 그래서 A점의 전수도는 6m가 되고 B점은 지하수면상이니까 위치수도도 0이고 압력수도 0이어서 B점의 전수도는 0m입니다. 그래서 6m의 전수를 가지고 B점으로까지 가는데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 여섯 단계 가는 동안에 6m의 전수도가 소실됐으므로 한 단계 갈 때마다 1m씩의 전수도를 잃어버리면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등수도선 간 수도 손실을 델타 H라고 하면은 요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류 수위차 H를 한 유로당 등수면수 ND로 나눠주면은 요 등수도선 한 단계 갈 때마다 잃어버리는 수도 손실이 계산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6m를 6으로 나눠주면 하나 갈 때마다 1m씩 소실. 그러면 우리 요 점을 우리 C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요 점에 우리 전수도 얼마인가 구해볼까? 그럼 여기서 6m야. 그럼 5m, 1m 소실됐으니까 5m고 여기는 4m고 여기 3m고 2m고 C점의 전수도는 1m가 되고 B점의 전수도 0m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지표면 C점이 지표면 아래 2m인 점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죠? C점이 지표면 아래 2m인 점이라고 그래. 그럼 C점의 전수도가 1m 구했어. 그러면 지금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C점의 위치수도는 얼마? 마이너스 2m라는 사실. 그럼 C점의 압력수도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우리 자 보시면은 전수도는 위치수도 플러스 압력수도 플러스 속도수도의 합인데 토질역학에서는 속도수를 0으로 간주한다. 그럼 우리 C점의 전수도 1m, 그 다음에 C점의 위치수도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2m, 그럼 압력수도는 요거 이항하면은 3m가 요렇게 되겠죠. 그럼 관연도 기출문제에서는 요 투수측 내의 임의의 한 점의 중립압력이 몇 톤퍼 제곱미터냐 그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중립압력을 중립응력 또는 간극수압이라고 그랬고 우리 압력수도는 물의 단위 중량 감마 W분의 간극수압 U. 그래서 우리 요 간극수압 U에 관해서 정리해주면 임의의 해당 지점의 간극수압은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압력수도를 곱한 거고 C점의 압력수도는 요와 같은 관계식에서 3m 구했어. 그럼 요거 3m 해놓고 물의 단위 중량 1톤/, 세제곱미터를 곱해주면 미터 하나 약분되면은 C점의 중립 압력이자 간극수압은 3톤/, 제곱미터로 유선망이 주어지는 문제에서 투수측 내의 임의의 한 점에 수도 구하는 것, 전수도, 위치수도, 압력수도, 그리고 압력수도를 구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중립 압력이자 간극수압 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선망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